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로켓랩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우주 발사체 기업으로 요즘 아주 뜨겁죠. 맞아요. 이 회사 주식이 지난 1년 동안 무려 500%나 올랐습니다. 오, 5배가 뛴 건데요. 5배요? 와. 그렇죠. 솔직히 이런 상승률 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기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렇죠. 500%라는 숫자는 분명히 눈길을 확 사로잡는데 동시에 좀 불안감을 주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로켓랩 주가, 이게 정말 꼭지에 다다른 걸까요? 아니면 뭐 더 날아올 여지가 있는 걸까요? 네, 현재의 주가가 과연 이 회사의 진짜 가치나 아니면 미래 가능성 이런 걸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랄까 거품이 좀 많이 낀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로켓랩의 현재 상황하고 미래 전망, 여기에 대한 어떤 분석 내용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로켓랩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은 뭐고 또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그래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지 좀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거, 바로 그 500% 상승,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약 28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이죠. 280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크다, 이걸 넘어서 이 가치 평가가 과연 합리적인가, 이걸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쵸. 280억 달러면 오지간한 중견기업 가치는 그냥 훌쩍 넘는 수준인데, 근데 로켓랩이 아직 뭐 큰 수익을 내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뭔가 좀 불균형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현재 주가는 지난 12개월 매출, 그러니까 후행 매출 대비 약 6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대요. 60배요? 네. 그리고 회사의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장부 가치랑 비교하면 무려 40배가 넘고요.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그런 대형 항공우주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보통 매출의 뭐 한 몇 배, 많아야 10배 미만에서 평가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소위 잘 나간다는 기술 성장주들도 매출의 한 10배, 20배 넘어가면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60배라는 건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미래 성장 가능성을 현재 가격에 그냥 미리 다 반영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심지어 아직 적지 않대도요. 야, 60배라니. 그건 진짜 시장이 로켓랩한테 너는 그냥 로켓 회사가 아니야. 게임 체인저가 될 거야. 이렇게 막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담이 상당하겠어요. 근데 처음 상장했을 때부터 이 정도 프리미엄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2021년에 상장할 때도 물론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감, 특히 그 소형위성 발사 시장에서의 리더십 이런 것 때문에 주목받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뭐랄까 극단적인 프리미엄은 아니었죠. 아하.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최근 1년 사이에 기대감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주가를 확 밀어 올린 거죠.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해 지불하는 웃돈,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커진 데는 뭐 이유가 있겠죠. 성장세 자체는 정말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매출 보니까 2021년에 한 6,200만 달러 그 정도였는데 2024년 예상치가 4억 3,600만 달러를 넘어선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3년 만에 매출이 거의 7배 가까이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야, 이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인데요. 맞아요.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 일렉트론 로켓으로 자리를 확실히 잡았고 또 발사 성공률도 꽤 높아서 고객들 신뢰도 얻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우주 부품 사업이나 다른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네요. 이렇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손실 규모도 같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이게 좀 걸리는데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2021년에는 1억 1,700만 달러 손실이었는데 2024년 예상 손실은 1억 9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매출이 7배 늘었는데 손실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약간 좀 이상한데요? 그게 바로 이런 첨단 기술, 특히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들의 뭐랄까 딜레마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요.
시장 점유율 확보하고 기술 개발하고 또 생산 능력 갖추고 여기에 정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하거든요. 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군요. 네, 단기적인 수익성보다는 미래 시장을 먼저 잡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로켓랩 역시 그 차세대 로켓 개발하고 생산시설 늘리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 손실은 성장을 위한 투자 비용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닝 일리가 있네요. 아마존 같은 회사들도 초반에 엄청 오랫동안 적 잡으면서 성장에만 집중했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한 그 엄청난 밸류에이션, 그거랑 같이 생각하면 더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는 물론 필요한데 그 결과가 과연 언제쯤 수익으로 돌아올지, 그리고 그 수익이 현재 이 높은 주가를 정당화할 만큼 클지, 이게 관건이죠. 그렇죠. 만약에 성장이 예상보다 좀 둔화되거나 수익성 개선이 계속 늦어진다면 그 높았던 기대감만큼 실망감도 커지면서 주가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높은 주가는 미래 성공에 대한 믿음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상당히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기대를 지금 한몸에 받고 있는 핵심 요소가 있을 텐데요. 바로 뉴트론 로켓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뉴트론 로켓이 로켓랩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불리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로켓인가요? 네, 뉴트론 로켓은 로켓랩에게 정말 중요한 다음 단계입니다. 기존 주력 로켓인 일렉트론이 주로 작은 위성들, 소형 위성 시장을 공략했다면 뉴트론은 훨씬 더 큰 중대형 위성이나 위성 여러 개를 한꺼번에 쏘는 그런 위성 군집 발사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아, 훨씬 크군요. 네, 탑재 중량이 일렉트론보다 훨씬 커서 한 번에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죠. 게다가 일단 부스터를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서 발사 비용을 확 낮출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스페이스X의 펠컨 9처럼 재사용 로켓이라는 거군요. 탑재량도 크고 재사용까지 가능하다면 이건 진짜 로켓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뉴트론 로켓의 첫 발사 성공은 로켓랩에게 단순히 기술적으로 성공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훨씬 큰 규모의 발사 계약을 따낼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고요. 회사의 기술력이나 미래 성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렇겠네요. 현재 시장의 그 높은 기대감 역시 상당 부분 이 뉴트론 로켓의 성공 가능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 하지만 모든 일에는 또 양면이 있겠죠. 이 뉴트론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위험 요소를 좀 봐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뉴트론 로켓 발사 자체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양날의 검이요? 네, 성공적인 발사는 분명히 주가에 강력한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겁니다. 분석가들이 목표 주가를 올릴 수도 있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소위 뉴스에 파는 셀던 뉴스 현상이 나타날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아, 뉴스에 판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예전에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뉴스에 판다는 건요, 어떤 좋은 소식, 예를 들어 여기서 뉴트론 발사 성공 같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미리 많이 올라있는 상태에서요, 막상 그 이벤트가 딱 현실화되고 뉴스로 발표되는 시점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확 쏟아져 나와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증시 격언도 있잖아요. 그거랑 연결되는 거죠. 즉,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단기적인 고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발사 성공이라는 엄청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이미 그 기대감이 주가에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야, 정말 역설적인데요. 맞습니다. 특히 로켓랩처럼 미래 기대감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투기적 성격이 좀 강하다고 평가받는 주식들에서 이런 현상이 종종 관찰돼요. 그렇군요. 발사 성공이라는 이벤트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실제로 계약이 얼마나 늘어나고 수익성이 개선되는지,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따라서 뉴트론 발사 성공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주가 변동성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측하기 아주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성공 여부뿐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생각해야 하니 정말 복잡하네요.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로켓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현재 로켓랩을 분석하는 분석가들의 그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 평균치,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걸 보면 대략 $42 수준입니다. 42달러요? 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 그럼 지금 주가가 얼마 정도죠? 가상의 현재 주가 설정 필요하나 일단 높다고만 표현. 그렇죠. 계산해보면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치가 현재 주가보다 약 27%나 낮다는 의미입니다. 27%나요. 그거는 분석가들이 현재 주가가 명백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근데 이상하네요. 로켓랩 주가는 뭐 최근에 52주 신고가도 경신하고 여전히 상승세가 강하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분석가들의 의견이랑 시장 움직임이 완전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로켓랩 주가를 둘러싼 핵심적인 긴장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쪽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 수익성, 자산 가치 이런 걸 분석하는 기본적인 가치 평가, 즉 펀더멘털 분석이 있어요. 네, 회사의 성적표. 그렇죠. 이 관점에서 보면 분석가들은 지금 주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한쪽에는 주가 자체의 추세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기대감 이런 게 반영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주가의 힘, 흐름. 네, 주가의 흐름과 힘이죠. 이 모멘텀 측면에서는 뉴트론 로켓에 대한 기대감하고 우주산업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주가를 계속 밀어올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야, 그러니까 냉정한 계산기, 펀더멘탈은 위험 신호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뜨거운 시장 분위기, 모멘텀은 가자를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펀더멘털 분석은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과 계속되는 손실에 주목하면서 경고음을 내고 있지만 시장은 당장의 숫자보다는 뉴트론 로켓 성공 이후에 펼쳐질 그 미래 청사진에 더 무게를 두고 베팅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뉴트론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그 이후의 사업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분석가들도 관점을 바꿔서 목표 주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시점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분명 지금 주가 수준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로켓랩의 위험 프로필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한쪽에는 뉴트론 로켓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 혁신적인 기술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와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아직 해결 못한 적자 문제, 정말 극과 극의 요소들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로켓랩을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 시나리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정말 엄청난 보상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 실패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여러분, 즉 투자자 본인의 위험 감수 성향입니다. 위험 감수 성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좀 생각해 봐야 할까요? 현재 로켓랩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뭐랄까 거의 하늘을 찌르듯이 높습니다. 뉴트론 로켓의 성공적인 발사는 물론이고 그 이후의 폭발적인 성장까지도 상당 부분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뉴트론 로켓 개발이 좀 지연되거나 첫 발사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성공하더라도 그 이후의 수주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그 실망감은 고스란히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 충격도 클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분석의 최종 결론은 뭔가요? 주가가 이미 꼭지를 찍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더 갈 수 있다는 건가요? 흥미롭게도요. 이 분석은 주가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뉴트론 로켓 발사라는 그 강력한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고 그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더 밀어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현재 가격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투자자에게는 결코 좋은 진입 시점이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현재 재무 상태나 수익성 같은 펀더멘털 지표들이 지금의 높은 주가를 도저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 과도한 기대치 자체가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펀더멘털 대비 너무 비싸고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위험하니까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지금은 관망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분석 내용을 작성한 필자는 개인적으로 로켓랩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어요. 네. 하지만 이 분석에 실린 매체 자체는 로켓랩 주식을 공식적으로 추천하고 있고 또 회사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공지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해석하실 때 이런 잠재적인 이해상충 가능성도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투명한 정보 공개 감사합니다. 오늘 로켓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상반된 측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폭발적인 성장세 이면의 지속적인 손실 문제, 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밸류에이션과 그걸 또 정당화할 수도 있는 뉴트론 로켓이라는 잠재력, 그리고 전문가들의 좀 냉정한 평가와 시장의 뜨거운 기대감, 이게 막 충돌하는 복잡한 상황이네요. 네, 로켓랩처럼 높은 성장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상당한 투기적 성격도 가진 주식을 볼 때는요.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을 좀 균형 있게 고려하는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장밋빛 미래 가능성에만 너무 빠지지 않고 현재 발딛고 있는 현실적인 위험하고 재무 상태를 좀 냉철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로켓랩 자체 요인, 특히 뉴트론 로켓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이것 말고 로켓랩의 미래 항로에 좀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인 변수, 그러니까 거시적인 요인들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지금처럼 계속 뜨거울지 아니면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좀 위축될 가능성은 없을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투자 분위기. 네. 또 스페이스X 같은 그 압도적인 경쟁자가 더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편다거나 혹은 블루오리진 같은 또 다른 경쟁자가 예상보다 빨리 치고 나올 가능성은 어떨까요? 반대로 경쟁사가 실패하면 로켓랩에게는 또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경쟁 구도 변화. 그렇죠.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 수요 자체가 경기 변동이나 기술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렇군요. 로켓랩이 아무리 잘해도 외부 환경 변화, 예를 들어 위성 인터넷 시장 성장이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지정학적 갈등 같은 요인들이 회사의 사업 전망이나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전체의 변화 방향하고 거시 경제 환경의 흐름까지 함께 고려하는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외부 변수들이 로켓랩의 항해에 순풍이 될지 아니면 역풍이 될지 한번 스스로 전망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로켓랩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